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케미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은 단순히 석유화학주가 반등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적자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살아나는 구간인지 아니면 반등 기대만 커진 위험 구간인지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8조 4,830억 원, 영업손실 9,4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도 2026년 전략으로 범용 석유화학 비중 축소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즉, 회사 스스로도 기존 범용 석화만으로는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공급 과잉입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 프로필렌, PE, PP 같은 범용 제품에서 스프레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공급은 늘고 글로벌 수요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도 롯데케미칼에 대해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방 수요 둔화로 주력 제품 스프레드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글로벌 에틸렌 공급 부담 완화는 2028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즉, 롯데케미칼의 본질은 아직 업황이 완전히 좋아진 회사가 아니라 업황이 나쁜 상태에서 구조조정으로 버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대상공장 사업재편입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사업장 통합을 승인했습니다. 구조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와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각각 6천억 원씩 총 1조 2천억 원을 증자하고 정부는 금융세 재원과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롯데케미칼이 혼자 짊어지던 대산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상 공장 물적 분할 과정에서 약 1조 9,362억 원의 부채가 신설법인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알려졌고 통합법인 출범 시 재무 부담 완화 기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적자 나는 대형 설비를 계속 혼자 들고 갈 거냐 아니면 현대 쪽과 묶어서 구조 조정할 거냐의 문제였고 이번 대산 프로젝트는 후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분할 반대 의사와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롯데케미칼 공시에 따르면 분할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롯데케미칼 반대 의사 접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악재라기보다는 대산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가 커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 예정 가격은 8만 1,130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은행 보증을 활용한 회사채 발행과 비주력 사업 매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년물 2천억 원 규모의 보증사채를 추진하고 수요에 따라 최대 4천억 원까지 증액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또 첨단 소재 부문 내 인조 대리석 사업 매각도 추진 중이며 시장에서는 3천억 4천억 원 수준의 매각가가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회사가 확실히 현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보면 그만큼 지금 회사가 자체 체력만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1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하나증권은 2026년 1분기 롯데케미칼 영업이익을 817억 원 흑자 전환으로 예상했습니다. 유가와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 레깅 효과, LC USA 흑자 전환 가능성 등이 배경입니다. 이게 단기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적자냐, 드디어 흑자 전환 신호가 나오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흑자 기대가 구조적인 업황 회복 때문인지 아니면 유가판가 변화에 따른 일시적 레깅 효과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 흑자 전환은 주가의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상승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산 사업재편 성공 기대감입니다. 대상 공장 부담을 줄이고 HD현대케미칼과 통합하면 고정비 절감과 설비 효율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입니다. 회사채 발행, 비핵심 자산 매각, 부채 이전 구조가 맞물리면 시장은 최악은 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적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흑자 전환 신호 하나만 나와도 단기 수급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업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신용평가도 공급과잉 부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둘째, 차입 부담이 큽니다. 한국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순차입금은 2021년 말 0.3조 원에서 2025년 9월 말 7.0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셋째, 분할 반대와 주식 매수 청구권 변수입니다. 주주 반대가 커질 경우 회사의 현금 유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반등이 기대감 선반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약하거나 대산 통합 일정이 지연되면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금 싼 주식인가? 보다 살아나는 구조조정주인가? 로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분기 흑자 전환 기대, 대산 사업 재편, 자산 매각 뉴스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공급 과잉, 차입 부담, 범용 석화 업황 부진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은 완전한 회복주라기보다는 구조조정 기대감이 붙은 턴어라운드 후보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4월 30일 주주총회에서 대산 분할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되는지. 둘째,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가 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로 커지는지. 셋째, 1분기 실적에서 실제 흑자 전환이 확인되는지. 이 세 가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롯데케미칼은 적자 기업 이미지에서 구조조정 성공 기대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총 변수, 실적 실망, 업황 악화가 겹치면 단기 반등은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케미칼은 지금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볼 종목이 아니라 공시 일정과 실적 확인이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분석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뉴스와 공시를 바탕으로 한 투자 참고용 분석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